후년에도 지금 마진이 훨씬 좋아진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강자의 그 위상은 변하지 않을 거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올해는 주식 안 하는 분들도 관심이 없던 분들 없으셨을 겁니다. 코스피 4천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치. 아마 이 한국 주식 시장의 새로운 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희망적인 이야기여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일 텐데. 네, 저 금년 내내 네.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 다행히 네. 시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뜻깊은 네, 해였습니다. 내년도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대표님 일단은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래프상으로는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유종의 미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뭐 산타랠리를 진작부터 얘기는 했던 사람이고 이게 1월 효과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다. 1월까지도. 26년 1월까지도 네. 이렇게 길게 연장된 산타랠리의 일환으로 저는 뭐 1월까지도 좀 따뜻한 우리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26년 뭐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쭉 보자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지금 이 모멘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국한된 그런 네. 이제 모멘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6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적을 또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올해는 조선, 반도체 굉장히 특정 그 주식에 좀 많이 몰아갔는데 네. 이게 한 해 우리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왜 흐름을 알아야 내년도 접근을 하잖아요. 전체 흐름을 좀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연초만 해도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연초부터 우리 시장 3천 갈 거다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네. 그때 부르짖을 때 지수는 2,300, 그쵸. 400여기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과감히 하는 분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봤던 거는 기업의 실적들이었어요.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데 우리 시장만 되게 과거 한 2, 3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된 게 언젠가는 이 리레이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튀기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4,200선까지 이제 연말에 도달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조방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 테마들을 들쭉날쭉 했었죠. 네. 근데 결국은 금년 하반기를 강력하게 이제 끌고 올라온 거는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SK 하이닉스가 쭉 끌고 올라가면서 뭐 60만 닉스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그 수치를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긴 해요. 근데 저는 작년 그 추석 때를 기억하시면 작년 추석 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친정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네, 네. 하이닉스를 매도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왕창 싹둑 잘라버렸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방송사들을 돌면서 그랬죠. 당신 반성문 쓸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제 그 유튜브 쇼츠나 네, 뭐 네. 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네. 그 뒤로부터 바닥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우와 이게 뭐 60만을 넘어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SK 하이닉스가 있는 HBM3E 시장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후행해서 슬슬 따라왔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주포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이닉스가 주포였어요. 네. 하이닉스를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삼성전자로 이렇게 비중을 5대5까지도 저는 5를 삼성전자 이제 네. 줘도 된다. 그 전만 해도 예를 들면 8대2 정도로 삼성전자를 그렇죠. 저는 되게 낮게 봤었거든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HBM3에서 무슨 뭐 쿼를 통과를 해, 뭐를 해, 맨날 뭐 한다는 얘기만 무성한데 정작 보여주는 건 없고. 그랬었는데 작년 2분기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었어요. 네.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고 했는데 연말 이제 4분기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주도권을 바토 탄출을 하면서 네. 끌고 가면서 이제 연말을 지금 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이 D램 시장에서 뭐 HBM 시장으로 또 좋아지는 분위기였다가 네. 지금은 또 D램, 전통적인 D램 시장 자체도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거기 왕자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끌고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뒤에 네. 더 자세하게 전하기로 하고
사실 올해는 주식하면 고환율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도 서학개미 얘기했다가 또 논란이 될 정도긴 했는데 네. 지금은 좀 사실 정부 개입으로 이제 좀 안정화됐는데 이게 유지만 된다면 나갔던 외국인들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환율이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떨어질 때 1350선 근처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서학개미가 돌아왔나요? 안 아니죠. 돌아왔어요. 사실 그렇게 연관이 그때도 계속 없어요. 나갔어요. 근데 계속 나가는 거가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뭐 고를 게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보이고 그렇죠. 다양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야,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는 뭐 그 어카운트도 만들어놨잖아요. 네.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네. 어카운트. 그런 거 만들어놔도 돈 될 것 같으면 돌아오지만 돈 안 될 것 같으면 안 돌아와요. 그쵸. 세금 감면해준다고 확 돌아올까요? 그만큼 수익이 커야지 오겠죠. 네,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들은요, 교육을 많이 받고 유튜브에 많이 눈 뜨고 해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조기 유학 보내고 막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환율 뭐 이거 비과세 혜택 줄게 네. 이렇게 한다고만 해서 이게 돌아올 거냐. 우리 시장이 뭔가 좋아지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돌아오게 하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돌아온다. 제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책 지난 8월 달에 냈는데 책 제목이 K 증시 혁명이었어요. 네. 그 제일 뒤에 제목을 보면 돌아와라 국장으로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시장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미국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그쵸?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이유가 심리적일까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도 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아직은 와야지 하는 그런 믿음에 조금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보세요. 금년에 연초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장의 수익률이 7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S&P 뭐 한 17%, 나스닥 한 20%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잠시다. 1년은 이렇게 했는데 2년, 3년 후에는 또 그럴 거다. 또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인더스트리 산업줄 네. 쭉 이렇게 보면은 야, 지금 잘 되는 게 반도체 잘 되는 거 알겠어. 조선, 방산, 뭐 수출 잘 되는 게 알겠어. 근데 딴 데 쪽은 지금 수출이 그렇죠. 시원찮잖아. 지금 수출 무역 통계 나오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내수, 야, 옆집도 가게 하던 거 다 접었어. 잘 되는 음식점도 안 된대. 야, 우리가 볼 때 체감하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죠. 완전 딴판이거든? 이런 생각하면서 돈들이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오면 자연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학개미들은 일단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게 있다. 저는 그런 걸 깔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뭐 그런 양도세도 좋고 다 정책도 좋지만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는 기업 경제 체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게 제도나 뭐 이런 걸 실행에 있어서 네.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간 돈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가두리가 치나가지고 잘 이제 안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그걸 해놨는데 대주주뿐만이 아니고 소액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한테도 전체 주주한테 공평하게 네. 되는 게 아주 기본으로 그 자리 잡는 그런 원년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상법이 이제 개정된 지 좀 지났으니까 이제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서 잡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소송도 있을 거고. 근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통과 의례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근데 거기에서 실행이 좀 시원찮다. 법만 만들어 놓고 뭐 흐지부지다. 그럼 외국인들 안 들어옵니다. 서학개미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주가는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대감에 올랐는데 안 해? 그럼 다시 주가가 좀 약세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 내년 6월 정도 가면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와치리스트에 네. 등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하나 관문이 있거든요. 네. 그 관문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뭐라도 이제 차근차근 하겠죠. 가려고 네. 가겠죠. 아직은 이제 그 신정부 초기 국면이니까 네. 이제 1년 차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돼야지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서학개미 들어와서 우리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체력, 기업 실적,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제도적인 그런 지원이나 네. 실행,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때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도의 그 키워드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AI 거품론. 정말 올해는 들었다 놨다 했던 게 이 네. 키워드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진 않아요. 반반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뭐 중간중간에 중간- 이렇게 네. 한 번씩 뭐 조정받는 이런 네, 국면이 그쵸. 또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있을 거다. 26년에도. 왜냐하면 이제 AI 관련돼서 시설 투자, 뭐 자본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금년부터는 이제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금년부터는 이제 CFO가 닥달을 당하는, CEO가 닥달을 당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Show me the money. 네. 야, 돈 버는 것 좀 보여줘. 니네 뭐 된다며. 돈 엄청 갖다 벌는데 뭐야, 돈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거 회수 되는데 몇 년 걸려? 뭐 이런 거를 시장에서 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시원찮다? 그러면 또 중간에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걸 보면 AI 법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지금 도로 까는 거니까. 그쵸. 일단 깔아놔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네, 할 네.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이제 각오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시설 투자 갈 때 사이클이 한번 확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시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장비주들이 보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비를 뭐 금년도 넣고 내년도 넣고 후년도 넣고 계속 넣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간에 비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들이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들에서 유지는 되고 있어요. 주가가 더 빠진 데도 있고 이익이 더 많이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데가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갈 때는 35배까지 갔었어요. 네. 선행 PER 기준으로. 선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12개월 정도를 앞두고 보는 건데 네. 35 정도 갔던 선행 PER이 지금은 25, 26선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오라클 같은 거. 투자만 엄청 하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뭐 여기저기 막 돈 당겨가지고 지금 투자만 하고 있는데 투자도 또 돈이 잘 펀딩이 안 되고 네. 막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가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도 한 25배, 26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뭐 닷컴 버블 시절에 뭐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처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25배, 26배 엔비디아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사야 될 거. 저는 오히려 저점으로 좀 사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가 계속 1위를 수성을 할 거냐? 그럼 딴 데가 들어올 거냐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딴 데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오, 진짜요? 구글이 엔비디아를 좀 이제 딛고서 시총 1위 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구글이요? 구글이 최근에 나온 게 뭐 TPU 그쵸. 얘기도 있었고 예. 거기 또 클라우드 있잖아요. 거기 자기들 데이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태계를 다 이제 버티컬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엔비디아는 칩 달랑 그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거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최근에 선행 PER이 한 30배 정도까지 왔는데 네. 이게 시가총액 1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26년에는 보이지 않겠네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국면이 좀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키워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뭐 사실 너무 뜨거웠어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너무 기대하게 했고 네. 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높은 수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보이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26년, 7년치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그 회사로만 보면은 26년에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무려 25년 대비 110% 이상으로 지금 늘어날 거다라는 게 평균 추정치예요. 네. 근데 더 상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 100조가 더 넘어갈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나온 뭐 노무라 증권 리포트 보면 야, 100조가 뭐야? 130조 이상 나올 걸? 이러는 거예요. 네. 내년에도 슈퍼 사이클 계속되면서 DRAM 가격 인상 엄청나게 되고 낸드도 올라가고 HBM도 올라가고 다 같이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평균의 컨센서스 그보다 더 위쪽을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수치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수치로 보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목표 주가로 얘기할 때 지금 얼마 와 있습니까? 12만 그렇죠. 전자까지 네, 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지금 15만 전자 갈 나오고 거냐 있죠. 말 거냐 네, 그쵸. 그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증권사에서도 계속 오프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15만 도전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금방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시간을 두고 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3만에서 14만 언저리까지는 네. 충분히 내는 상반기 중으로 가려고 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이제 좋아지는 모멘텀이 상당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은 게 하이닉스랑 좀 다른 게요. 하이닉스는 D램 그 안에 뭐 가로 열고 HBM 가로 네. 닫고 낸드 이렇게 지금 반도체 회사잖아요. 메모리 업체.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네. 예. 그래서 되게 골고루 갖춰지는데 이전까지 여기서 아주 문제였던 게 비메모리 쪽.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 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돈 될 가능성이 점점 생길 게 커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와서 뭐 비즈니스 그렇죠. 같이 하자 네. 그래. 뭐 그럼 하이닉스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HBM4로 가면은 삼성전자는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뒤에 후단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것까지 네. 해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냥 뭐 파운드리를 못 하니까 일부분만 메모리 쪽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혜받는 폭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여지가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게 네,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있잖아 장기 공급 우리 계약할래? 삼성전자 입장 글쎄 그 장기 공급 계약 야 짧게 하자. 지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가격으로 지금 하니? 야 1년씩 아니면 단기로 더 해가지고 하지. 나중에 다시 좀 시장 보고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야 지금 값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제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사실 엔간하면 투자 경고도 저도 자주 못 봤던 부분인데도 대형주를 투자 경고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뜨겁잖아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이닉스는 또 이런 거죠. HBM 시장의 뭐 강자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거기서 시장을 네.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 시장 점유율이 30%까지는 올라올 거다라는 네. 보여요. 누가 뺏기느냐? 결국은 뭐 하이닉스가 조금 뺏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또 하는데 HBM을 거기도 이제 좀 뺏길 거고 이렇게 뺏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HBM 요번에 마이크론 그 마진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깜짝 마진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 나오는 게 하이닉스도 내년에 후년에도 지금 마진이 훨씬 좋아진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영업 마진율이. 그래서 강자의 그 위상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직도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예요. 7배, 와. 8배. 네. 이게 비싼가요? 우리 시장이 지금 10배 초반이에요. 그렇죠. 그럼 7배, 8배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비싸려면은 여기서 이익이 불어져야 돼요. 반토막으로 불어지면 이게 보이는 7배가 아니고 한 15배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26년, 7년에도 반도체 시장 엄청 좋을 거고 HBM 시장 계속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가적으로는 조금 일찍 올 수는 있어요. 일찍? 저는 뭐 네. 주가적으로는 어닝스 모멘텀이 27년 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머뭇 할 텐데 지금 보이는 수치로는 26년에서 7년 넘어가는 증가율은 조금 수그러들어요. 수그럽니다. 10% 초반이에요. 왜? 천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는 110%가 넘어가고 하이닉스는 70%가 넘어가는 그런 증가세에서 27년 갈 때는 10%대로 내려와요. 왜냐? 캐파를 이제 그렇죠. 늘리면 물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는 않고 옆으로 가든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진은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이익적으로는 27년이 뭐 많이 나오겠지만 주가적으로는 한 1년 뭐 이 정도 좀 앞당겨서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네.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까지는 뭐 그냥 힘 빼고 슬슬 따라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나? 오를 것 같은데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사실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장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무조건 기간으로 좀 잘라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는 지금 그냥
뭐 딴 데 가서 수익률이 많이 나올 때가 과연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 미국도 지금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면 한 8에서 9%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시장 볼 때는 한 15% 내외, 많이 가면 20%? 네. 이 정도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ROE,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해요. 네. 그게 내년에 12%나 나온대요. 후년에도 12%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잘 나오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네. 갑자기.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 기웃기웃 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그래서 사학개미들 뭐 돌아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더 찬란하게 갈 거를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로 더 키우면. 좋게 하면 반도체 올라가는 사이클이죠. 시장에서 해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점차적으로 빼버리면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오지 네.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이렇게 자꾸 보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그니까요. 얘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12월 하순가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인들 당신들 실수한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빼놓고 있었어? 이거 다시 채워야 될걸? 조회수가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내 말이 맞는가 보구나. 주가도 이제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제가 볼 때는 뭐 10조 이상 더 추가로도 사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워낙 지금 또 남은 강세도 많아서 코스피도 더 받쳐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4,200을 돌파했으니까 어디까지 선으로 보세요? 뭐 목표는 5,000입니다만. 저는 뭐 일단 내년 상반기 중으로 4,500 진짜요? 정도는 가요. 근데 하긴, 이제 눈이 네. 이렇게 커질 정도로 네. 우와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포워드 선행으로 PBR이라는 걸 봐요. 네. 장부가 대비 주가 네. 배율을 보면 지금 이제 1.22배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지난번 많이 갔을 때 11월 3일자로 1.28배까지도 네. 갔었어요. 근데 지금 1.2인데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ROE라는 네. 거예요. 그 12%까지 가면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PBR 이 멀티플 배수는 네. 1.3에서 1.35까지 갈 수 있어요. 3,5까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상반기 중으로는 네. 뭐 한 4,500 정도는 이제 도전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증권사에서 야 무슨 소리야 5천 가 5천. 저는 뭐 금년 1년 내내 제가 아주 강하게 이제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지만 5천은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AI 버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 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난번에 4,250을 뚫고 한번 달렸다가 3,850까지 쫙 한 10%를 밀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올 수 있어요. 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요. 모든 경제 뉴스나 기업 뉴스를 소화시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다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쭉 올라가면 다시 밀리고 네. 쭉 올라가면 밀리고 그래서 저점 매수 세력이 뭐 계속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밀려도 크게 조정받는 그런 거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상승 그런 장 그런 게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갈 거고 내년 뭐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4,500을 넘어서 한 4,600, 700 정도는 충분히 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5천 갈 거냐 내년 당장에 5천 내놔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그 대신 5천은 후년 정도는 갈 수 있죠. 우리가 ROE가 1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 매년 코스피 지수가 10%씩은 그냥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면 얼마입니까? 4,000대니까 네, 그렇죠. 400에서 500포인트는 매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년에 좀 덜 가면 내년에 또 400포인트 더 가면 5,000이 넘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년에 5,000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에 5,000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도감 없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자 이런 생각인 거죠. 아, 너무 금빛 소식인 것 같아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제 아마 이 시청자분들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조방원과 반도체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혹시 26년에 뭐 이런 섹터는 좀 볼만할 거다, 발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으세요? 분야? 뭐 사업 이제 분야. 반도체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 그쪽에서 뭔가 이제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차그룹은 네. 어제도 쌌고 오늘도 쌌고 계속 저평가된 그룹이에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브, 현대위아 뭐 네. 제가 자동차 한 5개사를 쭉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젠슨 황이 와가지고 깐부치킨 회동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놨었는데 그 상징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네.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사에서 나눠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IPO 온다고 하고 그리고 AI가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쓰는 걸 할 때 제일 또 원가 절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회사가 자동차 그렇죠. 그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빌리티가 네. 뭔가 붙어준다고 하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이제 마련되는 해가 될 수 있다. 당장에 영업이익 마진이 좋아지고 이건 아닐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걸 보면 좋아지는 사이클이 연간 한 그저 10%씩 올라가는 그 정도의 네. 그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모습이지만 비전을 이제 달리하는 거죠. 로보틱스로 가고 네. 모빌리티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또 밸류를 창조를 하겠다. 그럼 주가는 먼저 달리잖아요. 그런 비전을 그렇죠. 보고. 그래서 네.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반응하고 있는데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요. 되게 싸요. 그러니까요. PER로 봐도 싸고 우리가 주가 수익 배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봐도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외국인도 현대차 같은 건 아직도 언더온 그러니까 조금 덜 사가지고 있는 느낌? 네. 또 채워 넣어야 될 거다. 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의 그 아까 말씀드린 5개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는 코스피 전체의 4%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6에서 7%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도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쪽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그룹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돼서는 네. 뭐 전력 인프라도 금년 내내 또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는 막 돌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기를 써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전력 인프라가 물론 밸류에이션 이슈는 있습니다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서 아주 백본으로서 크게 이제 뒤에서 자리 잡아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우리가 지금 몇십 분 동안 쭉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깔고 있는 게 시장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시장이 좋으면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증권회사. 그렇네요. 이익들이 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증권회사는 금리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은 금리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금리차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증권회사들은 딜이 많아지잖아요. M&A도 많아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주가가 JP 모건 주가보다 훨씬 좀 좋은 게 있어요. JP 모건 아무래도 리테일 그렇죠. 쪽 비중이 크니까. 네, 네. 근데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아니잖아요. M&A, 뭐 IB 뭐 이쪽이 많으니까 주가가 방향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도 뭐 증권 업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릴 때 밸류업 관련돼서 정부가 좀 많이 그 실행을 좀 잘 될 수 있게 네. 전력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걸 할 때는 뭐죠? 지주사들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들 네. 이런 걸 볼 필요도 좀 일부는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올라왔던 그런 뭐 스토리들이 내년까지도 유효한 것들이 많이 보일 거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보면 방산주나 네이버는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한때 확 하다가 이제 좀 뭐 미미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제 사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분산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그 산업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는 네. 저는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네.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같은 거. 한국 뭐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방산에는 그렇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있다. 거기 뭐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플러스가 조선도 하나오션을 그쵸.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또 뭐 하나 시스템이랑 우주 관련되는 그런 데도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방산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인데 덩치가 그렇게 큰 게 또 밸류에이션은 싸요. 그 PER이라는 거 봤을 때 우리가 18배 내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20배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높아요. 여지가 그럼 그거를 있는. justify, 그러니까 네. 정당화를 시키려면 지금 백록으로 2, 3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익으로 많이 잡힐 건데 그걸 나는 주가에 다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방사는 네. 저는
뭐 사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이런 스타일보다도 트레이딩이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느낌. 길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다? 볼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네이버 같은 네. 경우도 사실은 금년에 26년에 이제 많이 쳐다보려고 할 거예요. 각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AI 하드웨어가 25년을 장식했다고 그렇죠. 하면 네. 26년은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의 플랫폼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고 카카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로버 X 써보셨어요? 네. 어때요? 써볼 만한가요? 어쨌든 대답은 유보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게 서버렌 AI.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계속 있었는데 뭐 보여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 한번 나올 때마다 쫙 올랐다가 네. 다시 원위치 됐다가 지금 그런 국면이 몇 번이 됐는데 어쨌든 26년에는 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할 거다. 근데 이제 얼마나 잘할 건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건 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주로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시장이 영어로 쓰는 선수들이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일어나면 챗GPT 쓰죠, 퍼블렉시티 쓰죠, 그록 쓰죠, 뭐 제미나이 쓰죠, 다 쓰잖아요. 네. 걔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뭐 한글로 하는 것도 변변치가 않아. 그죠? 그럼 경쟁이 될까요? 그리고 언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다 들어왔는데 보면은 걔들 거 그냥 우리 제품 같이 그냥 막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준이 그 정도까지 지금 가 있나? 거기에는 아직 이제 물음표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가 조금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말씀도 쭉 주셨지만 새해에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 그리고 염두에 둘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주세요. 어렵죠? 이런 게 있어요. 네.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명언 같은데요. 네. 네. 근심거리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튜브들 보면 비관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뭐 맞아요. 위기론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조회수 보면 무지하게 많고. 근데 맞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지만 너무 과장된 위기론이나 그 비관론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핵심을 보자는 거예요. 핵심을. 뭡니까 핵심이? 기업 실적이 어떻게 갈 거냐. 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우리를. 그걸 꼭 읽고서 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큰 그림에서 그냥 그 큰 그림으로 이렇게 네. 때려잡지 말고 마이크로하게 버텀업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기업 내부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근심을 잠재워라. 너무 그런 위기론에 이렇게 그 현혹되지 말고 조금 본질에 좀 충실해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너무 또 테마주 따라다니지 마셔라. 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네. 차라리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이제 이 채널 A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시는 나이대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봐야지 젊은 사람들 가듯이 막 이렇게 들락날락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 하실다가는 큰일 난다. 노후자금 그 어떡할 겁니까? 퇴직금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섹터도 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면서 따라가시는 거는 리스크 관리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년 이제 돼가니까 네. 아직까지는 정부가 좀 힘이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내년 26년 한 6월까지는 일단은 크게 움직이는 업종 그쪽을 잘 보면서 따라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 주식 시장을 좀 전망을 해봤는데 디테일하게 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자, 새해 더 금빛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한 해 동안 경제 시그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